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증시큐 여보세요의 문현진 멘토, 차승록 멘토입니다. 네, 오늘도 신기현 멘토가 오늘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해서 또 특별 게스트로 차승록 멘토 다시 한번 소환해보았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조금 떨어지고 있는데 남은 시간 어떤 종목이 반등이 들어올 수 있고 투자 전략 꼼꼼하게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많이 안 좋지만은 오늘 또 힘차게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을 한번 시원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코스피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장중에 1950포인트를 밑으로 내려갔다가 지금 1950포인트 가까스로 다시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1950.50포인트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기준금리가 동결이 되었지만 아직까지 여전히 브렉시트가 될 것이다, 또 안 될 것이다 라는 우려감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브렉시트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너무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의 물량이 쏟아지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시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제일 웃고 있는 곳은 기관과 외국인이 아닌가 싶거든요. 오늘 수급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급을 한번 살펴보니까 개인이 1,515억 원 정도의 매수세를 보였지만요, 기관이 2,012억 원 정도의 아주 큰 물량을 내놓았습니다. 외국인은 오늘 매도에 가담하지 않은 모습이었지만 아무래도 매수 쪽에 조금 힘을 쓴 모양입니다. 14억 원 정도의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기관이 굉장히 많이 던졌지만은 이때까지 모은 물량만 본다면은 2,012억 정도 매도 물량은 적은 물량이 아닌가. 그리고 거래량도 지난 상승 때에 비해서 적기 때문에요, 단순한 조정 그리고 공포감 조성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저가 매수 그리고 손실이 아주 큰 종목들은 추가 매수를 한번 고려해볼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삼성전자가 차익 물량을 조금 내놓기 시작하면서 0.78%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은 1.38%로 상승 흐름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시장이 빠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전력이 올라간다는 것 아주 눈여겨볼 만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현대차도 0.74% 정도의 하락 구간이지만 이것도 수급을 한번 살펴보니 기관과 외국인들이 상당히 저점에서 많이 들어왔다. 그렇다면은 현대차도 지금은 추가 매수라든지 매수의 기회가 아닌가 싶고요. 현대모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1.32% 정도 하락 움직임 보이고 있고요. 아모레퍼시픽이 0.37% 정도 상승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삼성전자 우선주가 0.79% 정도 하락하고 있고요. 네이버가 0.14%로 강보합권 움직임, 삼성물산이 보합권 움직임, 그리고 SK하이닉스가 1% 하락, 삼성생명이 2.09% 정도 하락하지만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수급이 상당히 양호하게 잘 들어오고 있는 종목이고 저점에서 굉장히 많은 물량이 들어와 있다. 그렇다면은 이 종목 앞으로 조금 눈여겨보아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관이 거의 10일 내내 순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이다라는 점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신한지주가 오늘 0.027% 정도 올라가고 있고요. 기아차가 1.12%, 포스코가 1.45% 정도 하락 중이지만 포스코도 마찬가지로 수급이 괜찮다. 그렇다면은 이런 종목들은 기관이 그렇게 매도 물량을 내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 수급이 양호하게 기관이 사들이고 있는 종목이라는 것은 앞으로 조금 눈여겨보자. 지금이 저가 매수에 메리트가 있는 구간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KTNG 같은 경우에도 0.79%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요. LG화학이 0.57% 정도 하락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황도 한번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우리 코스닥 시장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세로 소폭 마이너스 현재 2% 정도 하락하는 모습 나와주고 있는데요. 개인 홀로 사고 있습니다. 자, 차트 보면서 한번 조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차트를 보시면 역시나 심리적 저항선이죠. 700포인트 부근대에서 단기 맞고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00포인트는 단계적으로 심리적 가격대로 볼 수 있는데요. 이 구간대만 맞으면 차익 매물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700포인트 선에서 브렉시트라는
단기 악재가 나오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박스권 중간 부근 680포인트 선에서 지금 밑꼬리를 살짝 달아주려고 하는 모습인데요. 오늘 오후장에 밑꼬리를 달아준다면 밑꼬리 공략법으로 공략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한 660포인트까지 여유롭게 뭐 떨어져도 뭐 상관없다는 식으로 추가 매수할 여력으로 준비를 해 놓으면서 밑에 떨어진다면 한 660포인트 부근에서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여유 자금만 있다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듯 싶습니다. 자,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군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이죠. 셀트리온 10만원에서 9만원 사이에서 움직이는 종목입니다. 오늘도 뭐 소폭 제약 관련 업종들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셀트리온 역시 오늘 0.12% 떨어진 약보합세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카카오 마이너스 1.94% 거의 한 2% 정도 떨어지면서 91,000원 정도 가격 유지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단기 저점이 96,600원인데요. 지지선도 한 9만원 정도가 되어 보입니다.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지지선이 이탈이 된다면 지수가 반등이 들어올 때 기술적으로 한번 공략을 해볼 만한 종목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동서 홀로 지금 0.45%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수가 떨어질 때 이렇게 버틴다는 거는 강한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동서 같은 종목들도 상당히 우상향으로 이평선 잘 지지를 하고 있는 종목군이니까요. 이 종목도 한번 간식권에 넣어두고 앞으로 지속적인 움직임 체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CJENM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12%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메디톡스 제약 관련 업종군들은 단기 가열로 인해서 오늘 큰 폭으로 떨어지는 종목들이 다소 많습니다. 제약 관련 업종들은 조금 투자에 유의를 하시면서 이제 공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코데즈 컴바인 같은 경우에는 어제 매매 거래 정지가 해제가 되면서 오늘 어제 큰 폭으로 올랐지만 오늘도 역시 매매 거래 정지되는 모습입니다. 자, 이런 종목들은 제가 아침 방송에서도 그렇고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관리 종목이거든요. 이렇게 시장이 어려울 때 좀 적자 기업이라든지 상당히 악재를 잘 냅니다. 그런 부분을 좀 주의를 하시면서 투자에 임하시면 조금 더 안정적인 수익이 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바이로메드, 코미팜, 제약 관련 업종군들 마이너스 3%, 4%대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로엔 역시 오늘은 약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73,500원 흐름 보여주고 있고, 게임 관련 업종이죠. 컴투스 마이너스 1.08% 하락하면서 단기적으로 컴투스 한번 차트 흐름 체크해 드린다면요. 일단 뭐 컴투스가 10만원대부터 시작을 해서 꾸준하게 이평선 타고 올라가면서 단기 정고점입니다. 14만원 부근대까지 올라온 부근대에서 단기적으로 차익 매물이 떨어지고 있다. 이런 종목들은 지수가 떨어지고 있는데도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는 우상향 종목이기 때문에 한 차례 지수가 꺾였을 때 뭐 21일 평선까지 밀어주는 흐름이 보여준다면, 컴투스라는 종목은 21일 평선까지 밀어줬을 때 지수가 다시 반등을 하면 주가도 올랐던 적이 있는 특징이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밀어줄 때 오히려 매수 찬스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파라다이스 마이너스 2.25%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케어젠, SK 머티리얼즈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GS 홈쇼핑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CJ 홈쇼핑도 약보합세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 코오롱 생명각 역시나 뭐 제약 관련 업종군들은 오늘 시장 약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일단 뭐 오늘 전반적으로 코스닥 시총 상위 업종군들 중에서는 YG 엔터테인먼트 1.2% 정도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에머슨 퍼시픽이 조금 들어왔네요. 남북 경협주인데요. 0.82% 강보합세 보여주면서 전반적으로는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군들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또 장이 장인 만큼 여러분들 많은 고민이 있으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장 마감 전에 또 급하게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얼른 전화를 주시고요. 오늘 전화 상담은 02-3153-2611번 그리고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문자 상담도 하고 있으니까요. 013-3366-2263번으로 문자 상담을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상담 전에 투자 고지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투자 판단에 대한 저희가 조언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그 조언 참고 삼아서 여러분 수익 내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첫 번째 상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드래곤 플라이요. 네, 드래곤 플라이 8,100원에 20%인데요. 사자마자 계속 빠져가지고. 8,100원에 20% 맞으시죠? 네네.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시청자님 언제 사신 겁니까? 지난주에 샀어요. 지난주에 네. 일단은 뭐 드래곤 플라이 보시면 이 종목은 이제 N자형 패턴으로 이제 들어올 수가 있는데 네. 이렇게 보시면 한 달 전쯤 되었죠. 6,500원에서 9,000원까지 반등이 나온 뒤에 이렇게 한번 슈팅이 나온 뒤에 이평선 20일 이평선을 상당히 잘 타고 이 부근대에서 슈팅이 한번 나올 수 있는 자리였거든요. 자, 보시면 네. 이 자리에서 슈팅이 한번 나온다면 단기 뭐 9,000원까지 그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이었는데 뭐 한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요런 자리에서 그 주식도 바둑처럼 올라갈 자리가 있고 떨어지는 자리가 있는데 이 자리에서 이제 올라갈 자리에서 올라가지 않는다. 그러면서 옆으로 계속 행보를 하면서 20일 이평선을 깰 것 같은 모습을 만든다면 이 종목은 뭐 단계적으로 어느 정도 좀 문제가 있나 의심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예. 그죠? 그렇다고 이제 뭐 제가 뉴스를 한번 찾아보니까 단기적인 악재는 없었고요. 다행히. 네. 단기적인 악재는 없었고 오늘 시장이 많이 빠지면서 덩달아서 빠진 거거든요. 예. 네, 그래서 뭐 굳이 이 종목을 뭐 손절은 안 하셔도 되고요. 네. 일단은 시장이 빠지면서 흘러내린 종목이니까 시장이 반등이 들어오면 이 종목 다시 반등 들어와요. 예,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뭐 일단은 뭐 이 종목에 대해서 확신이 있다. 그러면은 7,000원 정도까지 마음 먹고 세력들이 밀어준다면 7,000원 부근대에서 한 10% 정도 추가 매수하셔도 더 좋아 보입니다. 예. 게임 관련주는 이제 여름 방학 시즌이 된다면 뭐 중국 진출이라든지 흥행이 된다면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애들이거든요. 네네. 네, 이 종목은 상한가로 들어왔기 때문에 들어올 때 다시 15% 20%로 들어와요. 네. 그래서 한 7,000원 부근까지 무식하게 내려준다면 이 종목 7,000원 부근대에서 한 10% 정도 추가 매수하고 한 8,000원 부근대까지 노려보세요. 매수가가 더 낮아지니까 8,000원 정도까지 가면 수익이 나시거든요. 근데 지금 현금이 없어서 사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면 일단 조금 기다리세요. 혼자가지고 있어가지고요. 그 금리 인상 때문에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다시 올라가잖아요. 네네. 브렉시트도 똑같아요. 처음이라서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졌는데 브렉시트 네. 뉴스가 나오면 나올수록 계속 면역력이 생기면서 뭐 이렇게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크게 뭐 걱정은 할 종목은 아니고 밑바닥에서 이제 차근차근 계단식으로 올라갈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뭐 마음 편안하게 가지시면서 좀 지켜본다면 한 8,500원, 9,000원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종목입니다. 시간이 좀 걸리는 거죠? 네, 뭐 당분간에 일단 뭐 브렉시트가 이제 지수가 조금 안정이 돼야 되거든요. 네네. 네, 그 종목 자체는 악재가 없으시니까 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듯 싶습니다. 네. 네, 요렇게, 고맙습니다. 네, 요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이거 어떤 종목 상담해 드릴까요? 팜스토리인데요. 팜스토리고요.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는 1675원이고 비중은 20%거든요. 예. 수익 나오고 제가- 계시네요. 네. 얼마 전에 상담을 한번 했어요. 예. 1900원대에서 한 네. 10% 정도를 매도를 해라고 했는데 오늘 갔었나 봐요. 근데 제가 몰랐어요. 가는데 모르셔가지고 매도를 못 하셨네요. 그죠? 네네. 그래서 혹시나 그런데 가고 난 다음에 빠질까봐 전화 주신 거죠?
아, 그래서 예. 지금이라도 10%를 매도를 해야 될지 한번. 아, 왜 못 보셨어요? 아니, 오늘 바빠서 못 봤어요. 그죠. 네. 이 종목이 보시다시피 올라올 때 한 번에 올라왔다가 또 빠질 때 금방 빠져서 올라왔는지도 모를 정도로 끝이 나요. 네. 네, 그래서 이 종목 하실 때는 아침에 미리 걸어 놓으셔야 돼요. 네. 이 종목은 이제 아침에 9시가 딱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1,900원에 매일 아침에 계속 걸어주시면 돼요. 아, 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오늘 이렇게 움직였는데 지금 지수가 굉장히 안 좋거든요. 네. 시장 전체가 뭐 코스닥도 그렇고요, 코스피도 그렇고 한 20%만 올라가고 나머지 80% 종목은 다 떨어져요. 네. 근데 얘는 올랐죠. 네. 얘는 시장과 상관없이 내 갈 길 가른다 하는 애거든요. 네. 네,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한 번 더 슈팅 올라올 거다. 그러면 1,900원까지 다시 한 번 더 치고 올라가거든요. 네. 예, 그때는 꼭 매도하셔야 됩니다. 네. 네, 그때 매도 한번 진행하시고요. 일단 1차적으로 그때 10% 정도, 그러니까 절반 정도 매도하시고, 지금 오늘 조금 놓치셨지만, 아직까지 기회는 남아있다라고 보여지니까요. 그대로 들고 가시고요. 네. 나머지 절반은 2,000원 선까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지금 굉장히 수급이 잘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 뭐, 기관 외국인이 아니라 세력이 상당히 많이 사모았어요. 네. 예, 그래서, 거기까지, 뭐, 1,900원 선까지 한번 돌파하려는 모습과 2,000선까지도 한번 시도하겠다라는 모습이 보여지니까요. 아침에 뭐 이렇게 걸어 놓으실 시간도 만약에 없으시면 증권사에 전화하셔가지고, 네네. 1,900원에 팔아달라고 하면은 자동으로 팔리게끔 할 수 있게 도와줘요. 네. 예, 그래서, 이거는, 뭐, 오늘 끝날 때 팔아야지 한번 팔아볼까 하는 순간에는 이미 늦었어요. 네. 예, 오늘 뭐 내일 잠시 시장도 보고 애들도 좀 보고 이렇게 하다가 잠깐 보려고 하면은 이미 손실 뭐 10% 이렇게 날 때가 있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조금 빨리빨리 움직이셔야 돼요. 그래서 아침에 해야 되니까 증권사에 한번 전화해보시면 1,900원 선에 조금 절반 정도 매도 조금 요청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2,000원 선은 언제쯤 해야 되나요? 시간이 아무래도 걸리겠죠. 아, 그죠? 날씨 전문가들이 내일 당장 비 옵니다 했는데 안 올 수도 있잖아요. 네네. 예, 증권 전문가도 똑같아요. 내일 오릅니다 했는데 안 올라갈 수도 있어요. 네. 네, 이게 지금 올라갈 것은 보여요. 올라가는 자리고 지금 상당히 많은 물량을 사놨기 때문에 올리긴 올릴 건데 뭐 언제라고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그래도 적어도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안에는 어느 정도 시세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예, 대신에 너무 큰 욕심 부리다가는 2,000원까지 간다 했으니까 1,900원에 안 팔고 2,000원 노려야지 하는 순간 이미 그냥 또 끝나요. 네네. 그러니까 1,900원에 꼭 파세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문자 상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SK 네트웍스고요. 매수가는 6,400원에 비중 10%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SK 네트웍스 6,400원이면 요 부근대인데요. 자, 상당히 매수를 잘 하셨습니다. 일단 뭐 오늘 시장이 하락을 하면서 오늘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6,400원 포인트는 분봉으로 보신다면, 요 지지선이죠. 요 부근대 지지를 했던 가격대입니다. 6,400원대가 지지를 하면 올라가고, 한 3번 정도 지지를 하면 올라갔던 가격대이기 때문에 이 부근대에서 공략을 했다는 거는 상당히 잘 공략을 했고, 비중도 10%면 적당하게 조절을 잘하고 있는 투자자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단기 시장의 악재가 나오면서 주가까지 조금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워낙 이제 뭐 비중 조절을 잘 하셨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손절을 전혀 뭐 할 필요는 없으시고요. 만약에 21 이평선이 이탈이 됐을 경우에는, 옆으로 한 2, 3일 정도 다시 지지선을 형성을 할 때 한 10% 정도 더 추가 매수 의견을 드리고, 목표가는 조금 중장기로 봤을 때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 1차 목표가는, 저항선이죠. 한 6,700원 정도가 되는데 6,700원 부근에서 7,000원 사이 1차 목표가 제시를 해드리고요. 2차적으로는 한 7,500원 정도 설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도 문자 상담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일양약품이고요. 62,800원의 앞으로의 전망과 뉴스 내용 그리고 목표가까지 계속해도 보유해도 되는지를 조금 문의하셨습니다. 비중을 조금 적어놓지 않으신 것 같은데요. 일단 62,800원 정도의 어느 정도 비중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비중이 100%다 라면 위험하겠지만 20% 정도의 비중이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잘 들어오셨다. 매수가가 뭐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지금 고점, 단기적인 고점이지만 여기서 제가 여기 시청자님께 원하는 건요. 조금 떨어지더라도 겁을 먹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고점에서 사셨으니까 그 정도는 감수하셔야 되거든요. 5만 원까지 떨어진다라는 것도 감수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떨어진다라는 말은 아니고요. 그 정도의 어느 정도 마음적인 여유를 가지고 들어가자는 거예요. 일단 이슈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좋은 이슈들이 나오고 있죠. 뭐 지카 바이러스와도 관련이 있었고 메르스와도 관련이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좀 프리온이라는 질환 치료제를 만들어낸다. 그리고 치료제와 지금 예방 백신 같은 게 전혀 없는 상태인데 지금 일양약품이 허가를 받았다라면서 이슈가 떠올랐고요. 그리고 5월 30일 이슈로도 일양약품, 뭐 토종 백혈병약 슈펙트라는 약이 1차 치료제로 쓰인답니다. 1차 치료제라는 말은요. 약을 사람이 병원에 일단 먼저 오면요. 먼저 일단 써봐야 되는 약들이 있어요. 그 약을 써보고 효과가 없으면 2차 치료제로 다른 약을 쓰게 되는데 이 슈펙트라는 약이 원래 2차 치료제로 썼습니다. 그런데 1차 치료제로 쓴다는 말은 어떤 환자에게든 처음부터 바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슈펙트라는 약의 매출이 당연히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호재가 아니냐라는 해석으로 지금 주가가 조금씩 꿈틀거리면서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이 상당히 잘 들어와 있어요. 지금 최근에 상승할 때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지면서 올라가고요. 중간중간에 매집, 그리고 지난번 거래량 때도 상당히 많은 물량을 사 모았다. 그렇다면 앞으로 조금 꾸준히 들고 가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표가를 조금 높게 드리고 싶지만 일단 언제나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73,000원 부분까지는 홀딩 하시고요. 73,000원이 된다면 저에게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시고 비중이 어떤지 잘 몰라서 제가 추가적인 의견으로 드린다면은 55,000원까지 만약 조정이 들어온다면 55,000원 이하에서는 조금 추가적인 매수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까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십니까? 예, 삼성 SDI. 네, 삼성 SDI 매수가랑 비중 한번 말씀해 주세요. 91,000원에 네. 90%, 예. 91,000원에 60%, 90%,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중이 많으세요, 어머니. 많이 했었는데, 네. 물타기 해가지고, 지금 단가를 많이 낮췄거든요. 추가 매수를 해서 지금 91,000원이 되신 겁니까? 예, 예. 그럼 지금 수익 중이시거든요. 네. 어떤 부분이. 목표가가 네네. 어느 정도 돼가고 팔아야 될지 목표가를 한번 알고 싶어가지고. 네. 지금도 20% 정도 수익률이 나고 계시잖아요. 예, 예. 대형주 수익률이 20%면 중소형주 수익률 40%랑 똑같아요. 네, 맞아요. 그죠? 잘 예, 아시네요. 자, 일단은 여기 12만원 부근대가 예. 계속 맞고 떨어지죠. 예, 예. 그죠? 그러면 여기가 저항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 부근대만 가면 물량을 팔고 싶은 투자자들이 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뭐 10만 7천 원이라든지 뭐 11만 원 이하에서 잡은 사람들이 뭐 단타로 짧게 사고 팔고 하는 가격대가 한 11만 5천 원에서 12만 원 구간대가 오면 팔거든요. 네, 안 그래도 팔아가지고 또 들어가고 그랬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일단은 비중이 조금 많으시기 때문에, 한 40에서 한 50% 정도는, 우리가 10만 7천 원이 이탈이 된다면, 물론 이 종목은 제가 봤을 때 더 크게 가겠지만, 조정을 주고 더 올라갈 수 있거든요. 예, 예. 그러면 수익률이 지금 20%에서 갑자기 뭐 7%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갈 건데 7%까지 떨어지면 심리적으로 컨트롤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올라가는 거면 올라갈 수 있으면 그거는 상관없으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요 종목은 제가 목표가를 잡아드릴게요. 예. 1차적으로
25,000원에서 13만원 목표가 잡고요. 네네. 1차입니다. 1차. 예, 예. 그죠? 1차 이렇게 예. 잡고 주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주봉 보시면 한번 지금 8만원에서 올라갔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16만원에서 18만원 사이까지 2차 목표가 잡도록 하겠습니다. 아, 16만원에서 18만원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네,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아,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네. 안 그래도 목표가를 알고 싶어가지고. 네, 선생님 투자하세요. 올라가고 떨어지고 해갖고는 제가 한 11만 7천원 이래 되면은 팔아갖고는 또 들어가고 그랬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시고요. 응원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거 어떤 종목 상담해 드릴까요? 롯데케미칼이야. 롯데케미칼요? 예.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한 10% 되고요. 예. 저거 28만 2천 원인가 이래 사줬어요. 28만 2천 원에 매수하셨어요? 예, 예. 가격 괜찮은 가격이 들어가셨는데 최근 많이 떨어져서 걱정이 되신 거죠? 예, 예. 그죠. 최근에 많이 떨어지긴 떨어졌어요. 지금 손실 폭이 어느 정도면 한 10% 정도 손실 중이셨네요. 그죠. 최근에 다시 5%대까지는 올라온 것 같은데, 예, 예. 지금, 롯데 이슈들 많이 아시죠? 예? 롯데가 어떤 지금 상황에 놓여 있는지 뉴스 보셨어요? 예, 예. 좀, 뉴스 좀 봤어요. 아하, 많이 예. 보지는 못하고. 그죠. 뉴스 보니까 예. 롯데 지금 말이 많죠? 예, 예. 네, 그런데 제가 롯데 오늘 이슈 나중에도 한번 말씀드리겠지만은 롯데가 지금 비자금 관련 의혹으로 많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고 롯데 그룹 회장부터 해서 일가들이 전부 다 수사를 하겠다. 검찰들이 굉장히 이번에 조금 집요하게 물고 늘어질 것 같아요. 예, 예. 그런데 이제 신동빈 회장 측에서는 우리는 비자금 한 적이 없다라고 굉장히 강력하게 말하고 있거든요. 예, 예. 예, 그런 이슈 지금 검찰 수사를 한다고 하면 굉장히 안 좋은 이슈잖아요. 예, 예. 자, 그런데 최근 수급을 한번 살펴볼게요. 예, 예. 자, 수급 지금 이제 TV에 나오죠? 예? TV 보시고 못 계신가요? 보고, 예. 아, TV는 못 보시고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예, 예. 이러한 지금 이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 기관이 상당히 많이 샀습니다. 예? 최근에 기관에서 예. 굉장히 많이 샀어요. 예, 예. 지금 롯데 검찰 수사할 거다 저런다 어쩐다 하면서 그러니까 국가에서 검찰이 조사하겠다는데 기관에서 많이 사고 있거든요. 예, 예. 오히려 팔아야 되는 자리인데 사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아직까지는 가지고 계셔도 괜찮다. 보유하자라는 의견 드려볼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이 정도 조금 흔들릴 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손실폭이 그렇게 크지 않으시니까 추가 매수는 아직 안 하셔도 좋다. 하지만 25만 원 선 있죠? 예. 25만 원 선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코스피랑 코스닥 지수가 상당히 안 좋잖아요. 예, 예. 네, 브렉시트다 뭐다 해서 또 많이 안 좋아서 지금 지수가 많이 빠지니까 만약에 빠지면은 25만 원 이하에서는 비중 조금씩 늘려가도 좋다라는 의견 드리고 싶어요. 예. 네, 그래서 목표가는 35만 원까지 한번 장기적으로 들고 가보실 의향이 있으세요? 예, 예. 네, 이거 그렇게 빨리빨리 움직이는 종목 아니니까요. 예. 올 연말이나 내년 중순까지는 한번 이 35만 원 목표로 천천히 한번 들고 가보자. 25만 원 밑에서는 물량 조금씩 더 모아보자라는 의견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한 가지만 더 봐주세요. 저희가 다른 종목이 또 이렇게 또 상당히 많이 밀려 있어가지고요. 다음번에 또 문자라든지 전화 주시면 저희가 상담 또 차근차근 해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네, 상담은 잠시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예상 체결지수 현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코스피가 상당히 많이 빠졌었는데요. 결국에는 1949.9포인트에서 마감 예상 체결이 지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50포인트를 지지하는지 못하는지가 오늘의 조금 관건인 것 같지만요. 장기적으로 좀 큰 그림으로 본다면은 50포인트가 아닌 30포인트 정도까지는 지지선이 있다. 그러면은 30포인트까지 내려온다면 그때는 정말로 30포인트를 지지하는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브렉시트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악재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점점 면역이 생기고 어느 정도 지수가 이렇게 많이 빠지면 반등은 꼭 나오게 돼 있으니까요. 너무 염려치 않으셔도 좋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할게요.
수급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급은 개인이 1,400억 정도의 매도 물량을 내놓았고요. 기관이 1,977원 정도의 매도 물량을 내놓고 개인이 오늘 1,400억 정도의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외국인은 67억 원 정도의 매수세를 보였다라는 말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않았다. 매수와 매도의 힘이 거의 비슷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 장면이네요. 그래서 외국인이 조금 매수세 그리고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온다면 반등 굉장히 힘차게 들어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또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삼성전자가 오늘 약보합권에서 0.28% 정도에서 마감이 진행 중입니다. 한국전력도 상승폭을 조금 줄인 0.69%에서 진행 중이고요. 현대차도 0.74% 정도의 약보합권, 현대모비스도 1.13% 정도의 약보합권 움직임, 삼성전자 우선주도 오늘 0.52% 정도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 0.98% 정도의 상승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0.72% 정도, 그리고 삼성물산도 0.43% 정도의 하락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0.83%, 삼성생명도 2.69% 정도 큰 폭으로 조금 내려가고 있지만요. 오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저는 매수해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한번 생각을 해보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0.89% 정도 하락하고 있고요. 포스코도 1.45%, 신한지주도 0.13% 정도 하락, SK텔레콤도 2.55%라는 조금 큰 폭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LG화학은 0.57% 정도 하락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지만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 저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수급 굉장히 잘 들어오고 있고요. 앞으로 제철 철강 산업 쪽에서는 약간의 반등의 모습이 나올 것이다. 그렇다면 포스코는 지금 이런 단기적인 악재가 겹쳤을 때 조금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조금 박앤세일, 세일할 수 있는 그런 장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업종별 주가 흐름도 살짝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조금 굉장히 많이 빠진 종목, 업종이 의약품 업종입니다. 의약품 업종이 3.66% 정도 하락을 했는데요. 많이 올라온 만큼 조정을 많이 받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운수창고업도 2.6% 정도 하락, 철강 및 금속 1.2% 정도 하락하고, 전기전자도 0.4%지만 저는 철강 및 금속 업종은 조금 유심히 지켜보자라는 의견 드리면서 코스닥 시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세로 679.84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개인 홀로 1,316억 원 매수세 보여줬고요. 외국인이 782억 원, 그리고 기관이 51억 원 매도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700포인트에서 680포인트까지 오늘 마이너스 1.94% 정도 하락을 했는데요. 일단 680포인트 부근이 단기 지지라인이기 때문에 이 지지라인이 이탈이 된다면 조금 더 추가 하락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시총 상위군들 마감 한번 상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역시나 약보합세로 마감을 했고요. 카카오 1.72% 하락하면서 91,20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동서 역시 상승폭 줄이면서 강보합세 33,200원으로 마감하는 모습이고요. CJENM 약보합세, 메디톡스입니다. 마이너스 6.56%, 의료 관련 업종이죠. 바이로메드 마이너스 3.83% 하락을 했고요. 코미팜 역시 마이너스 4.85%로 하락을 했습니다. 제약 관련 업종들은 추가적으로 내일도 더 하락할 수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로엔 마이너스 0.27%, 컴투스 게임주까지 약보합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장 조금 힘들게 마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 마음이 아픈 장이었습니다. 하지만은 이런 하락 후에는 결국 상승이 돌아온다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고통 끝에 낙이 온다. 그래서 다음 장 조금 지켜보자, 여유롭게 마음을 가지신다면 오늘만 주식하시는 게 아니니까요. 내일 장, 모레 장, 그리고 다음 주 장에서는 다시 한번 웃을 수 있는 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 마감 체결 지수를 조금 한번 정확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집계가 조금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코스피 지수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코스피 지수가 오늘 1951.81%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1950포인트를 조금 지지했다, 꼬리를 조금 달았다라는 생각에서는 내일장 조금 기대를 해봐도 되겠지만요. 오늘 유럽 시장 그리고 미국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아무래도 코스피에 조금 흐름에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우지수와 유럽, 나스닥 지수 그런 것들 다 한번 살펴보는 장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요. 오늘 코스닥 지수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코스닥도 680.25포인트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2%대에 조금 큰 하락률을 보였지만 코스닥 역시 마찬가지로 나스닥 지수와 많이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요. 오늘 저녁 11시쯤이죠. 10시 반 정도 됐을 때 나스닥 지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지켜보신다면 내일장의 예측이 조금 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수, 양시장 모두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오늘의 특징주들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특징주 먼저 살펴볼게요. 오늘 하나케미칼을 조금 선정을 해보았는데요. 하나케미칼이 2분기 실적 기대감에 강세를 조금 보였습니다. 장중에는 5.33% 정도 올라왔다가 장 마감 때는 3.84포인트 정도에서 진행이 되었는데요. 케미칼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롯데케미칼 그리고 LG화학과 같은 많은 화학주들 그리고 케미칼 관련주들이 많이 바닥권에서 움직이다가요. 그리고 상승 모습을 조금 보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는데 2분기 실적 괜찮다. 그리고 수급도 최근 외국인 수급이 상당히 잘 들어오고 있는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에는요. 최근 6월 올 초부터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기관이 굉장히 많이 팔았고요. 그 물량을 다시 한번 외국인이 사들였다는 말은 이제 기관이 물량이 거의 소진되어 갈 때쯤 다시 한번 상승 랠리가 펼쳐지지 않을까 싶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 23,000원 그리고 24,000원 사이에서는 매수 한번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오늘 다음 종목으로는 서원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서원도 오늘 굉장히 많은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6.74%로 마감이 되었는데요. 장중에는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20.53%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거래량이 붙으면서 굉장히 많이 올라왔고요. 지난번 장에서는 거래량 없이 하락을 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반등이 아니라 조금 상승 랠리가 다시 한번 이어져 가는 조금 시초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이슈를 한번 살펴보니까 SN테크가 지금 삼성전자의 무풍 에어컨이죠. 무풍 에어컨 매출이 상승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SN테크가 오늘 상한가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서 서원이 조금 수혜를 받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서원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슈로 본다면은 서원이 여기에 또 지분을 굉장히 많이 들고 있다고 합니다. 대창 지분을 27% 가지고 있는데 대창은 또 SN테크의 지분을 34% 정도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지분을 가지고 있는 서원이 제일 대주주인 셈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혜를 받는다. 그러면 서원, 대창 그리고 SN테크까지 같이 살펴보신다면 이들의 주가 흐름을 조금 예측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코스닥 특징주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전반적인 그 테마 흐름 한번 체크를 해드리고 특징 종목까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랑 경제사절단 관련 업종들, 건설 관련 업종군들이죠. 요 종목들 다 오늘도 지수 하락하면서 약세 흐름 아니면 이제 조금 더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그 중에서도 대우 AL이라는 종목이 큰 폭으로 오늘 하락을 했습니다. 역시나 대우 AL 같은 경우에는 단기 저점에서 정고점까지 치고 가는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정고점 부근에서 차익 매물이 큰 폭으로 떨어진 날이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시장에서 가장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제약의료 바이오 업종군들입니다. 오늘 특징주로는 셀루메드를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셀루메드 역시 큰 폭으로 상승 후 일정 기간 조정을 받으면서 오늘 다시 상한가가 나왔는데요. 역시나 위험 종목입니다. 내일 정도 부근에서 한 차례 윗꼬리를 달고 슈팅이 나오고 윗꼬리를 달고 빠지는 흐름 정도 나올 수 있겠고요. 제약 관련 업종군들 한번 전체적으로 본다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7%,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평균 5% 이상 빠지는 종목들이 많고 셀루메드 역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CMG 제약 역시 마이너스 10% 정도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삼성그룹 관련 종목들 용선료 협상으로 올랐던 조선 관련 업종군들도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특징 종목으로는 신공항 관련주로 한번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화금속 한번 차트 보면서 한번 제가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화금속 같은 경우에는 이제 6월달에 신공항 이슈가 있죠. 역시나 발표를 조금 더 앞당겨서 발표를 하겠다. 뭐 밀양으로 할 건지 가덕도로 할 건지 뭐 둘 중에 뭐 어느 곳으로 할 것인지에 따라서 밀양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 가덕도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 두 테마로 조금 나눠서 이제 올라오고 있거든요. 영화금속은 밀양의 그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한 3, 4일 정도 전부터 단기간에 지금 윗꼬리를 많이 달고 빠지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는데 이 종목 역시 단기간에 수급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 하지만 오늘 시장이 많이 빠지면서 요렇게 이제 한번 단타가 치고 나간 종목들보다는 새롭게 들어온 요 종목이죠. 뭐 보강산업이라든지 이제 테마가 새롭게 나오고 있다. 새로운 종목이 나오고 있는 종목을 한번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신공항 관련 업종군들은 밀양이라든지 가덕도 쪽 그 종목을 나눠서 공략을 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특징 종목으로는 신성 솔라 에너지가 있겠죠. 자, 신성 솔라 에너지 보시면 이 종목은 제가 종목 세일즈에서도 추천을 했던 종목인데요. 요 부근대에서 한 1,700원 부근대였습니다. 이 부근대에서 단계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매수가를 높여서 목표가를 2,150원에서 2,200원으로 이제 설정을 한 종목인데 오늘 뭐 정확히도 2,150원 터치하고 목표가 터치한 모습입니다. 이 종목이 왜 시장이 떨어지는데 왜 이 종목이 오르냐면 재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당장 내일이죠. 내일 그 한 2,000여 개 학교에서 태양광을 사용을 해서 뭐 냉골 교실을 해소를 하겠다. 그런 이벤트가 있는 종목이고 재료가 있는 종목인데 어느 정도 매집까지 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정고점인 2,150원에서 2,200원까지 가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태양 관련 업종군들 신성 솔라 에너지뿐만이 아니라 뭐 오성 LST 이런 종목들도 한번 같이 보신다면 오늘 수급을 받은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일은 단기 재료가 끝나는 날이기 때문에 내일 무리하게 들어가기보다는 새롭게 다가올 수 있는 테마군들을 찾아서 공략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장이라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특징주까지 한번 살펴보았고요. 이번엔 오늘의 이슈를 한번 살펴볼 차례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슈로는 이제 반쪽된 롯데라고 하죠. 지금 굉장히 시가총액이 많이 빠졌습니다. 몇 조대에서 많이 반토막이 거의 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글로벌 화학의 꿈을 가지고 있던 롯데케미칼, 신동빈 회장이 영업, 그러니까 승계, 조금 배우기 위해서 롯데에 대해서 조금 배울 때 롯데케미칼부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롯데케미칼에 대한 애착이 상당히 많다라는 이슈들이 많이 나오면서 오늘 롯데케미칼은 조금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지금 롯데 같은 경우에는 비자금 의혹으로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4, 5일 정도 이렇게 이슈가 진행이 되면서 롯데 주가들이 상당히 타격을 많이 받았고요. 그 타격 이제는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있지 않나. 그런데 이렇게 타격을 받는데도 제가 롯데케미칼 한번 상담을 해드렸지만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나가야 되는 타이밍인데도 불구하고요. 기관과 외국인들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도중인데도 말이죠. 그렇다면은 그런 종목들은 지금 과대 낙폭주가 아닌가. 그러면 반등 그리고 앞으로의 주가 흐름은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롯데 종목들을 살펴본다면 롯데 손해보험, 롯데 쇼핑, 정밀화학, 롯데 제과, 그리고 롯데 칠성 이런 종목들 그리고 롯데 케미칼까지 있고요. 현대정보기술을 인수하면서 현대정보기술도 롯데 그룹으로 좀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현대정보기술도 최근 2,500원대에서 1,900원대까지 폭락을 했죠. 그렇지만 1,900원대에서는 지지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모든 종목, 롯데 모든 종목들이 첫날 하락한 폭에서 그렇게까지 많이 내려가고 있지 않고 반등에 성공하거나 지지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말은요. 이번에 검찰 수사를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은 수급이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종목들은 한번 같이 가담을 해보아도 이런 악재를 또 기회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롯데 한번 꾸준히 지켜보자 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슈와 특징주까지 한번 다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또 상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전화 못 주신 분들은 02-3153-2611, 1612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문자는 013-3366-2263번으로 문자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 종금 증권이고요. 매수가 3,450원에 비중 40%입니다. 자, 메리츠 종금 증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8월 달에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30분 증권 거래 연장이 됩니다. 증권 관련 수혜주로서 같은 한 업종에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매수가는 단기적으로 나쁘지가 않습니다. 매수가 나쁘지 않고요. 비중도 뭐 조금 많으신 편인데 비중은 어느 정도 조절을 하면 조금 좋겠습니다. 그 조절을 할 수 있는 가격대가 단계적으로는 그 한 3,100원 정도가 될 수 있는데 지금 오늘 시장에서 종목들이 하락한 이유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뭐 내일이라든지 아마 다음 주쯤에 반등이 나온다면 매수가 부근에서 한 20% 정도는 정리를 하는 게 좋아 보이고요. 증권 관련 업종군들을 공략을 하신다면 뭐 조금 우상향하는 종목들이 좋거든요. 메리츠 종금 증권 같은 경우에는 차트를 보면 떨어지고 난 뒤 여기 파란색 21선, 그죠? 자, 여기 파란색 21선 맞으면 떨어져요. 그리고 떨어지고 나면 또 여기 파란색 21선 맞으면 떨어지는 하락 추세입니다. 이런 종목들보다는 같은 증권 업종이지만 키움증권 이런 차트가 훨씬 더 우상향할 때 공략하는 게 더 좋죠. 자, 일봉을 보시면 꾸준하게 저점 대비 5만 원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5만 원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꾸준하게 올라가는데요. 이런 종목들은 뭐 오늘같이 시장을 줬을 때 단계적으로 뭐 조정을 줬을 때 21 이평선 아래 떨어지면 다시 올라가는 특징이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뭐 메리츠 종금 증권보다는 키움증권이라든지 아니면 뭐 중장기적으로 조금 대응을 하기가 힘들다면 뭐 이베스트 투자증권이라는 뭐 길게 옆으로 행보하는 종목들을 좀 매집하는 종목이 더 낫지 않나 종목 교체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문자 상담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리엔트 바이오고요. 2,790원의 매수가, 매수 보유 비중은 20% 정도 된다. 손절가 목표가를 조금 부탁드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지금 일단은 매수가 대비 조금 하락을 한 모습입니다. 오늘 조금 빠진 것 같은데 최근에 매수를 하셨다면 정말 잘하셨다. 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자리입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이 종목 하면 이슈를 조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슈를 한번 보니까 6월 13일 이슈였죠. 오리엔트 바이오가 작년 실적 부진의 약세라고 하네요. 그죠? 작년 실적 부진이랍니다. 굉장히 웃긴 이슈죠. 6월이 다 됐는데 작년 실적을 이제 와서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죠? 작년에 실적이 부진했던 건요,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실적이 나오는 실적 시즌마다 저희 다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고점에서 부진이니까 너희 물량을 우리에게 조금 팔아달라고 조금 주문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웃긴 일이다. 저는 세력들 이런 거 칠 때 굉장히 귀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런 자리 6월 13일 자리 굉장히 들어가길 잘하셨다. 그리고 최근에 빠질 때는 지수가 밀리면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요. 충분히 보유하시면서 들고 가셔도 좋다. 비중이 20%니까요. 조금 늘려도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은 어느 정도 자리냐? 2,460원 정도 라인이죠. 거기까지 만약에 이번 지수가 밀리면서 빼준다면은 오히려 땡큐 하면서 매수를 조금 진행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장기적으로 가져가시기에는 부담이 있는 자리인 만큼 단기적으로 수익을 조금 챙겨 나오자라는 의견 드릴 텐데요. 목표가로는 3,300원 선입니다. 3,300원 선. 3,300원이 온다면은 수익이 어느 정도 챙길 수 있는 구간이에요. 뭐 거의 한 15%, 20% 정도 챙기니까요. 10% 구간대에서는 절반 정도 매도하시고요. 나머지로는 3,300원 선까지 한번 지켜보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십니까? 알루코. 네, 알루코 비중이랑 매수가 말씀 부탁드립니다.
비중 10%의 매수가 6,100원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20% 비중 20%예요. 네, 6,100원에 비중 20% 보도록 예. 할게요. 예. 자, 한번 알루코 저도 일단은 조금은 생소한 종목인데요. 일단은 지지선하고 한번 꼼꼼하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알루코 같은 경우에는 일단 차량 경량화라고 하죠. 이런 차량 부품 쪽을 이제 납품하는 회사로 알려져 있는데요. 단계적으로 일단 저점이 한 2,000원 부근대부터 시작을 해서 9,000원 부근대까지 2015년도에 상당히 조금 많이 올랐어요. 그죠? 예. 자, 그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오르고 난다면 어느 정도 물량을 소화를 하고 난 뒤 다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6,100원이면 매수가가 나쁘지는 않거든요. 예. 그죠? 왜냐하면 여기 지지선이 이제 6,100원이기 때문에 6,100원을 지지를 하거나 살짝 이탈을 하고 난 뒤 상승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6,100원에서 매수를 했다는 거는 나쁘지 않고 제대로 된 투자 공략 포인트 구간이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일단 문제는 주가가 반등이 나오기보다는 하락적으로 일단 소폭 떨어지면서 재차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을 한번 잡아봐야 되는데, 그 구간대가 5,000원이 될 확률이 조금 높아요. 예. 자, 5,000원이 왜 5,000원이냐면 주봉을 보시면 단기 121선이죠. 121선 부근대에서 이평선이 하나 받쳐져 있고, 앞서 이 부근대에서 밑꼬리를 많이 달았다는 거는 대기 매수세가 있다고 이제 판단하면 되기 때문에 아마 5,000원 부근대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올 텐데, 이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가격대가 한 5,800원 정도가 될 거예요. 그래요. 예. 네네. 그럼 일단은 이 종목은 지지선이 깨졌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전체적인 추세를 봤을 때는 지금 이 종목 이평선 맞으면서 계속 떨어지거든요. 하락하고 나서 여기 20일 이평선 맞고 떨어지고, 하락하고 나서 여기 20일 이평선 맞고 떨어지고, 하락하고 나서 여기 20일 이평선 맞고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 20일 이평선이 맞는다면 물량을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일단 요 부근대에서 강하게 들어온다면 6,000원 부근까지도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5,850원 위로 올라온다면 소폭이지만 지금 비중이 20%이기 때문에 한 10%에서 한 15% 정리를 하거나 아니면 아예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박스권으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이 많거든요. 예. 그런 종목들 한번 보시면 일단 몇 가지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주봉 이런 거 한번 보시면요. 인터파크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박스권으로 계속 지지선 지지하면 올라가고 저항선 맞으면 떨어지고 이런 종목들이 찾아보면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하락하는 종목들보다 굳이 저점을 잡으려고 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좀 안정적으로 박스권 구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종목들로 이제 포트를 한번 변경을 해보시는 것도 계좌가 불러가는데 좋은 방법이지 않나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고요. 오늘 상담하지 못한 분들 시장이 조금 안 좋다 보니까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 저녁도 주식 챔피언에서도 주식 상담 계속 이어져 나가고요. 내일 또 오늘 저희 이 자리에서 상담 계속 해드리니까 언제나 열려 있으니까 전화 주시고 저희 항상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문현진 멘토 차승록 멘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